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손학규 대표님과 또 이정미 대표님의 단식이 오늘로 8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열흘을 넘어섭니다. 특히 고령의 손학규 대표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저는 다음 주까지 단식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께서 국회에서 실려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거부한 기득권 정치를 더 이상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호소드립니다. 연동형 도입이라는 대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서 두 대표가 단식을 풀고 다음 주부터는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의 민주당 입장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기는 하지만은 지난 한 달간의 혼선을 정리하고 당론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민주당이 단지 입장을 재확인한 데서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서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이 20년 수건과제를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 또 다양한 협상의 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요청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응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표의 단식 상황이 엄중하고 또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라는 일부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그간 논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닙니다. 전임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감하고 공감한다. 이런 말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세 가지 토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세 가지 토론안이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아닙니다. 이 안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토론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개특위는 아시다시피 원점에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정개특위를 통해서 논의해오고 공감해온 토대 위에서 이번에는 대단원의 결실을 맺자 하는 것이 이번 정개특위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논의를 거쳐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대의는 비례성 강화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델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안으로 2015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정개특위가 논의를 시작한 것인데 이런 수년간의 논의와 공감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면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야 3당의 밥그릇을 위한 무슨 요구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오가는 것은 그건 지나친 사실 왜곡이고 참 슬픈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20년 동안 당론과 공약으로 유지되어 왔고 또 야3당이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또 자유한국당이 원칙적으로 동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세 가지 안이 마련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각 당의 지도부들께서 연동형은 안 된다든지 또는 뭐 100%는 안 된다든지 또 도농복합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제기를 하심으로써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그러니까 정개특위 논의가 발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과정입니다. 사실 양당의 정수 논의 때문에 정개특위가 이 3개월 동안 무력화됐다가 뒤늦게 정개특위가 지각 출범함으로써 저희는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정개특위 논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달 동안 당대당의 입장이 부딪혀서 표류해왔던 과거에 비춰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열흘 만에 확정을 지었고 또 그동안 4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이 자문위원회가 매주 어제도 자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고 예정대로 일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야3당 대표들의 단식이 정개특위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좌초 또는 논의부진 때문인 것처럼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속도를 내서 이제는 의원들 간의 토론안까지를 마련해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 발판을 흔들어 버리게 되다 보니까 논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그 사실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개특위위원장이 되고 나서 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될까? 선거제도 개혁 될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사회의 우리 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는 정치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그런 믿음으로 정개특위위원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로 변화될 때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도 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는 민주주의는 지루한 성공만을 허용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을 새깁니다. 그러나 이 선거제도 개혁은 충분히 지루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결단만이 남아있고 결단이 성공으로 가는 큰 산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당의 결단을 넘어서 이 선거제도가 성공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약속하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정개특위를 앞으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양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빠른 결단을 통해서 두 대표의 단식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헌신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많지만 핵심은 오늘의 정개특위는 지난 십수년간 논의해온 연장선상에서 그 트랙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의 결실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정개특위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대전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그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이나 야3당의 주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5당 내에서 공감돼 왔던 그런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전에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썼고, 그것이 좌절돼서 지금 단식 농성 사태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민주당은 재확인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정개특위가 힘을 받아서 또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저런 뭐 각 당의 입장과 책임전가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지금 국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3당 대표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3당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년간 그리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했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원칙을 재확인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부정된다면 과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